네, 안녕하십니까. 자, 물리정책 기본법, 이론 정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물리정책 기본법은 우리 시험에서 8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는 테마입니다. 자, 먼저, 총칙 부분입니다. 자, 우리 1장에 보면, 자, 목적과 정의상이 나와 있죠. 자, 1조 내용입니다. 자, 물리정책 기본법의 목적이라고 해서요, 나와 있는 대목이죠. 자, 이 법은 물류체계 효율화, 또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 선진화 국제를 위해서 국내 물류정책 계획의 수립 시행 지원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부분도 한번 우리 기출되기를 일반적으로 우리 물류정책 기본법은 자, 물류체계 효율화죠. 자, 근데 물류체계 효율화인데 자, 이 대목을 유통체계다라고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목적상에 나와 있는 대목을 보게 되면 자, 우리 물류체계입니다. 자, 물류체계를 효율화시킨다 이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물류체계 효율화입니다. 또 자, 물류산업입니다. 자,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일반적으로 보통 다뤄지는 게 자, 물류체계 또는 물류산업인데 이것을 유통체계다. 유통체계 효율화다 이렇게 틀리게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또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인데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다 해서 한번 틀리게 처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목은 이거 하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용어정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용어정의 문제가 출제가 자주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한 문제 정도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용어정의에서 2조에 나와 있는 물류 개념입니다. 자, 우리 물류라고 해서 표현되고 있는 걸 보시게 되면 자, 물류라고 하는 것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입니다. 자,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돼서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또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죠.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입니다. 그래서 물류 개념에서는 여러분들 거기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용어들, 자, 운송이라든가 또 보관, 하역이 나오죠. 여기 이제 부가돼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입니다. 자, 그래서 부가대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자, 또는 조립, 또는 분류죠. 자, 또 수리, 또는 포장, 자, 또는 상표 부착이 나옵니다. 자, 상표 부착이 들어가죠. 자, 여기에 여러분들 판매라든가 정보통신 등입니다. 자, 판매, 정보통신 등이다. 자, 그래서 일단 물류 개념에서는 여러분들 보통 우리 시험에서 보통 다뤄지는 것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항상 우리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귀찮은 부분을 물어보는 건 있잖아요. 가장 기본은 일단 물류 개념은 운송, 보관, 하역이 주된 작용입니다. 물류 개념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등의 작용이 가장 기본이다. 자, 여기서 부가돼 가지고 나오는 것이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물류 개념에는 상표 부착 행위도 들어간다는 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자, 나와 있기를 가공, 조립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대해서 과거에 한번 틀리게 나오는 게 자, 제조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죠. 제조가 들어가면 틀린 걸로 한번 처리된 적이 있어요. 가공, 조립, 분류입니다. 또 수리, 포장이 나오죠. 자, 그리고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이 물류다.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물류사업입니다. 자, 물류사업은 여러분들이 체킹을 좀 해줘야 할 것이 자, 4개 사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일단 용어적인 문제에서 자, 물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 화주의 수요에 나오죠. 그래서 화주의 수요에 따라서 자, 화주가 자, 일반적으로 원하는 것, 수요에 따라서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을 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류사업에서 용어적인 문제 특징은 자, 화주의 수요, 자, 이거 하나고요. 플러스 유상이죠. 자, 유상이라는 것은 무상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대가성이 있는 자, 그러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을 하는 것을 물류사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물류사업은 4가지 사업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물류사업의 종류는 첫 번째가 화물 운송업이 있습니다. 자, 화물 운송업이 들어갈 것이고요. 자, 두 번째가 가장
많은 행위들 들어가기 전에 물류 서비스업 들어가기 전에 물류 시설 운영업이 나오죠.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만은 일단 물류 시설 운영업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가장 내용이 많은 게 물류 서비스업이에요. 그래서 물류 서비스업이다. 자, 그럼 네 번째가 종합 물류 서비스업이죠. 종합 물류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물류 사업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화물 운송업, 물류 시설 운영업, 물류 서비스업, 종합 물류 서비스업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물류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문제는 이제 우리 참고대로 와 있는 업의 종류를 가지고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자, 이걸 물어보는 형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화물 운송업에는요, 자,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자, 육상 화물 운송업, 또 해상, 또 항공, 자, 파이프라인 운송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육상, 자, 그리고 해상, 항공 나오죠? 여기에 자, 파이프라인이 들어간다는 거.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이프라인 운송업입니다. 자,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일반적으로 우리 화물 운송업에 들어간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육상 화물 운송업, 또 해상 화물 운송업, 항공 화물 운송업. 자, 그리고 파이프라인 운송업입니다. 자, 한 번씩 여러분들 출제되기를. 자, 파이프라인 운송업이죠. 그래서 물류 서비스업이다 하면 틀려요. 자, 물류 서비스업은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화물 운송업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여기 항공 화물 운송업이죠. 항공 화물 운송에 보면 상업서류 송달업이 들어갑니다. 자, 이 상업서류 송달업이거든요. 자, 상업서류 송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항공 화물 운송업, 다시 말하면 화물 운송업의 일종입니다. 자, 근데 꼭 틀리게 물어보는 게 일반적으로 상업서류 송달업을 화물 취급업의 일종이다. 화물 취급업이다 하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화물 취급업은 물류 서비스업에 나옵니다. 그래서 물류 서비스업에 화물 취급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상업서류 송달업은 화물 취급업이라 하면 잘못된 지문이죠. 그래서 화물 운송업의 일종이다.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네요. 두 개 정도 포인트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물류시설 운영업은 두 개죠. 카드 줄여가지고 창고 터미널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물류 창고업이 있죠. 그래서 창고업이 있고요. 또 물류 터미널 운영업입니다. 창고 터미널 넣으면 물류시설 운영업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자, 물류 서비스업에는 일반적으로 화물 취급업이나 화물 주선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물 취급업, 또 화물 주선업입니다. 자, 이것은 전부 다 물류 서비스업의 내용에 들어간다. 또 물류 장비 임대업이라든가요. 또 물류 정보 처리업 또는 물류 컨설팅업이 나오죠. 자, 물류 컨설팅업. 자, 컨설팅 한다는 것은 서비스 개념이죠. 그래서 물류 서비스업에 들어갑니다. 또 해운 부대 사업, 또 항만 운송 사업이나 항만 운송 관련 사업이죠. 자, 이런 게 전부 다 물류 서비스업에 들어갑니다. 또 종합 물류 서비스업은 말도 종합이라는 개념만 이해해 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물류 사업에서는 여러분 일단 개념적인 문제에서는 하주의 수요, 유상으로 물류 활동을 업으로 영위하는 걸 말하겠죠. 자, 근데 종류는 네 가지가 있다. 화물 운송업, 또 물류시설 운영업, 물류 서비스업, 종합 물류 서비스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 화물 운송업은 육상, 해상, 항공, 파이프라인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화물 운송업의 일종이다. 또 항공 화물 운송업에는 상업서류 송달업이 들어간다는 거죠. 상업서류 송달업이라는 것은 화물 운송업의 일종이다. 자, 그리고 물류시설 운영업에는 시설이기 때문에 창고 터미널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물류 서비스업의 종류가 많은데요. 화물 취급업도 들어갈 것이고, 아울러서 화물 주선업, 또 장비, 아울러서 정보, 또 컨설팅업, 또 해운, 항만 등등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개념인 물류 체계입니다.
자, 용어적인 문제이에요. 그래서 우리 물류 체계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물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체계라고 하는 유기적 연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설, 장비, 또 정보, 조직, 인력입니다. 더 연계된 체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 물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설 내지는 장비 등이 있겠죠. 또 일반적으로 조직 또는 인력이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정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시설 장비라든가 또 조직 인력 또 이 정보죠. 이게 상호 유기적 체계를 형성해 가는 것. 이게 물류 체계입니다. 물류 체계는 시설 장비 또 조직 인력 자 그리고 정보가 있겠죠. 서로 유기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의미한다. 자, 개념을 이렇게 잡아두시고요. 자, 물류시설입니다. 자, 물류시설은 일반점들 알다시피 우리 물류 활동의 가장 기본이 자, 우리 운송 보관 하역이죠. 그래서 운송 보관 하역을 위한 시설도 물류시설일 것이고 또 부가전 행위로서 우리가 봤던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또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이죠. 자, 그걸 위한 시설. 아울러서 우리 물류 공동화, 자동화, 정보화를 위한 시설. 또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를 전체 합해서 물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물류시설 개념은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물류 공동화가 나옵니다. 자, 물류 공동화라는 개념은 일단 포인트가 일반적으로 시설, 인력, 아울러서 조직, 장비, 정보 등이죠. 그래서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이야기죠. 자,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물류 공동화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물류 표준이 나오고요. 자, 물류 표준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류 표준화입니다. 일반적으로 물류 표준화 시켰다는 말의 의미는 자, 거기 나온 것처럼 자, 물류 표준으로 통일하고 단순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류를 표준화시킨단 말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우리 물류 표준이 나오죠. 자, 물류 표준이라고 해서 바로 개념이 나와 있죠. 아울러서 우리 한국 산업 표준이죠. 자, 그래서 거기서 물류 활동과 관련된 것을 물류 표준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물류 표준으로 통일화시키고, 아울러 단순화시킨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물류 표준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간간히 여러분들 이 개념. 물류 표준으로 통일 단순화시킨다고 하면서 이것을 물류 공동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지문이 되는 것이에요. 물류 표준화 개념은 그렇게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기타 용어로서 단위 물류 정보망이 나옵니다. 자, 단위 물류 정보망이라는 것은 자, 기능별 또는 지역별이 나오죠. 그래서 일련의 물류 정보 체계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물류 체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단위 물류 정보망은 정보 체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위 물류 정보망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섯 번째, 제3자 물류가 나옵니다. 자, 이 3자 물류 개념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일반적으로 자기 물류가 아니고 제3자 물류입니다. 자, 제3자 물류는 기본점들 화주입니다. 우리 화물 주인이죠? 화물 주인이 자, 일반적으로 물류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류 기업이다. 자, 우리 화주가 자, 이 물류 기업에게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자, 물류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류 활동을 위탁을 하는데 자,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물류 활동을 위탁해 가는 것을 3자 물류인데 자, 첫 번째 정리할 것은 위탁 범위입니다. 자, 물류 활동 위탁하는 것은 일부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또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전부를 위탁할 수도 있고 일부를 위탁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대목입니다. 일반적으로 물류기업에 위탁할 때 이때 물류기업은 화주하고 특수관계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물류기업입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만약 화주하고 특수관계에 있다면 제3자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제3자 물류는 일반적으로 우리 특수가 있자는 물류기업에게 위탁해 가는 것. 이것을 제3자 물류다. 자, 개념을 좀 잡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한 국제물류 주산업입니다.
자, 국제물류 주선업이죠. 자, 이건 타인의 수요가 나오죠. 대신 중요한 것. 자기의 명의와 계산입니다. 자, 물리술 장비 등을 이용해서 자, 우리 국제물류이기 때문에 수출입하죠. 수출입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국제물류 주선업은 자, 기본적으로 화주의 자, 타인의 수요가 나오죠. 타인의 수요고 자기 명의와 계산이라는 그 표현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수요 아울러서 자기 명의와 계산. 자, 국제물류 주선 개념은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물류관리사 나오고요. 자, 물류 보안은 여러분 간단하죠. 자,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 예방하고자 하는 것을 물류 보안. 자, 국가물류 정보화 사업도 있다. 자, 용어는 그렇게 잡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법 3조입니다. 자, 물류정책의 기본 이념이 나오죠. 자, 물류정책은 자, 물류가 국가 경제활동에 중요한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신속 정확, 또 일반적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물류활동을 촉진해서 정부의 물류 관련 정책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자, 물류산업이 체계적 발전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이념이다. 자, 4조 내용입니다. 국가 지자체 책무상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자, 국가는 국가 전체 물류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을 수립 시행을 해야 되겠죠. 자, 반면에 3항에 지방자치단체, 즉 줄여서 지자체죠. 자, 지자체는 지역 물류에 관한 정책, 계획을 수립 시행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4조 내용도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은 틀리게 낼 만한 문제는 아니지만 일반적 국가 책무사항이 나오고 또 각 지자체 책무사항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일반적 국가 의무상이죠. 책무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 전체 물류입니다. 자, 국가 전체의 물류 거기에 따른 정책 계획을 수립 시행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오죠. 자, 반면에 지자체가 하는 것은 뭐죠? 지역 물류입니다. 자, 이 표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역 물류에 관한 정책이다. 이것을 국가라고 하면 아니 되겠죠? 국가는 국가 전체 물류에 관한 내용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물류입니다. 두 개 바꿔치기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지요. 여러 체킹 좀 해두시면 되겠어요. 또 5조에는 물류기업 하주 책무도 나옵니다. 자, 6조 내용 갑니다. 다른 법률과 관계입니다. 자, 물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때는 자, 물류정책 기본법이죠. 자, 목적 또 물류정책 기본 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된다.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번 용어 정의에서는 자, 중심적인 용어 좀 기억해 두시고요. 또 목적상 아울러서 이 기본 이념 책무까지를 한번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2장으로 들어가면 자, 물류 현황 조사가 나오죠. 자, 물류 현황 조사도 여러분 단일 문제로 한 번씩 잘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물류 현황 조사에서 법 7조 내용을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 물류 현황 조사 또는 지역 물류 현황 조사 또 거기에 따라서 조사하면 개선을 하라고 요청할 수 있겠죠. 자, 이 항목이 나와 있다. 자, 보시면 일단 법 7조에 나와 있는 물류 현황 조사입니다. 자, 물류 현황을 조사하겠다는 의미죠. 자, 물류 현황 조사에 관한 테마입니다. 자, 현황 조사는 누가 할 거냐 문제죠. 자, 일단 주체라고 나옵니다. 자, 물류 현황 조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장 또는 회장입니다. 앞으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가 줄여서 국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 나오죠. 그래서 회장. 그래서 회장하면 해양수산부 장관.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장. 앞으로 이제 그렇게 명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뭐가 써졌죠? 또는이 나옵니다. 자, 또는. 자, 그래서 물류 현황 조사는 국장 또는 회장이 실시한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또는 개념이기 때문에 국장 또는 회장이 공동 실시하는 건 아니죠. 국장 또는 오화 개념이므로 국장이 하든지 회장이 하든지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물류 현황 조사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일반적으로 국장 또는 회장은
물리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 변경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 국장 또는 회장이 협의를 거친다는 이야기죠. 협의입니다. 협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 행정기관장하고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죠. 협의는 우리 관계 있는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현황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죠. 자, 조사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황 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 것이냐. 자, 보시면 자, 물동량의 발생 현황이나 이동 경로가 나오죠. 또 물리시설 장비 현황 또는 이용 실태, 또 물류 인력과 물류 체계의 현황, 또 물류비, 또 물류 산업과 국제 물류 현황 등입니다. 자, 이런 걸 조사하는 것을 물류 현황 조사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물류 현황 조사는 여러분 간단하게 줄여서 기억한다면 자, 물동량이죠. 그래서 현황 조사를 한다는 것은 물동량을 조사하는 거다. 이동 경로까지 나오잖아요. 또 일반적으로 시설 장비가 나오죠. 자, 물류 시설 장비 현황이나 이용 상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세 번째 물류 인력입니다. 또 물류 체계죠. 자, 물류 인력이나 물류 체계 현황입니다. 또 물류비가 나오죠. 물류비. 또 일반적으로 우리 물류 산업과 국제 물류와의 현황입니다. 아마도 국제 물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런 현황 등을 조사하는 것을 물류 현황 조사다. 자, 물류 현황 조사는 국장 또는 회장이 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꼭 특히 잘 나오는 게 이런 현황 조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국가교통조사가 있거든요. 자, 국가교통조사입니다. 결국 이 물류를 하는 것도 우리가 말해서 운송, 보관, 하역, 운송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하고 약간 중복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국가교통조사를 했는데 물류 현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니 되겠죠. 그래서 국가교통조사하고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한번 국가교통조사하고 중복할 수 있다. 그럼 틀리다는 이야기죠. 국가교통조사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라서 여러분들 현황 조사를 하고자 할 때, 자, 필요하다면 국장 또는 회장은 일반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직접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물류 현황 조사를 할 때는 자, 보시면 국장 또는 회장입니다. 자, 국장 또는 회장이 자, 자료 제출을 요청하든지, 자, 자료 제출 좀 해달라 하고 요청하든지, 아니면 직접 조사를 좀 해라. 자, 이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요청을 받는 대상 기관들입니다. 자, 대상 기관을 보면 첫 번째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나오죠. 그래서 관계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자, 줄여서 시도지사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광역지자체장이죠. 시도지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일반적으로 물류기업이라든가 또 지원을 받는 기업이나 단체 등입니다. 자, 그럼 이자들에게 자료 제출 요청하고 직접 조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요청을 받은 이자들이죠. 요청을 받은 이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렇게 나오죠. 요청을 하게 되면 이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요청에 응해야 된다. 따라야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 표현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기출 만들기를 자료 제출 조사에 직접 조사 요청을 했거든요. 자, 근데 자, 우리 시도지사가 요청을 받았거든요. 자, 근데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따라야 한다. 그럼 틀리다는 이야기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따라야 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뭐 거절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아울러서 여러분들, 우리 국장 회장은 자기들이 직접 하기가 어렵다면 물류 현황조사 또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물류 현황 조사 지침입니다. 한번 조사 지침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조사 지침은 국장이 작성해서 통보할 수 있다 나오죠. 자, 그래서 일반적 조사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국장이 조사 지침을 작성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점들 국장이 조사 지침을 작성합니다. 자, 작성하고 아울러서 통보를 할 수 있다. 자, 통보한다고 나옵니다. 그럼 국장이 조사 지침을 작성할 때 일반적 절차입니다. 자, 미리 관계중앙장과 협의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침을 작성하고자 할 때는 자, 사전이죠. 자,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때 협의를 거치는 것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때문에 우리 중앙행정기관 장이 있겠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작성을 하는 거다. 자, 근데 이 대목들은 꼭 한번 틀리게 만들기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현황 조사 지침을 작성하는 거잖아요. 이때 협의는 관계중앙장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 부분도 자, 시도지사하고 협의를 거친다. 이건 틀렸죠? 시도지사는 협의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우리 물류정책기본법뿐만이 아니라 일반적 물류관계법규를 보게 되면 즉 관련 법규를 보게 되면 협의가 나오게 되면 보통 행정기관 장입니다.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때는 중앙행정기관 장이 되겠죠. 그리고 시도할 때는 중앙자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협의는 행정기관 장하고 협의한다. 관련 있는 즉 관계행정기관 장이에요. 협의한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조사 지침에 포함될 사항이 시행령, 대통령에 나와 있죠. 자, 보시게 되면 조사 종류 항목이 나오겠죠. 또 일반적 조사 대상이나 방법, 절차, 또는 조사 체계, 또 시기나 지역, 또는 조사 결과 집계, 또는 분석 및 결과, 즉 분석 및 관리겠죠. 빗다 필요한 사항이다.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울러서 이제 물류 현황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또 지역 물류 현황 조사가 나옵니다. 자, 지역 물류 현황 조사입니다. 자, 이 대목은 여러분 일반적 물류 현황 조사는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잖아요. 네, 지역 물류 현황 조사는 자, 시도지사가 한다는 것. 자, 그래서 지역 물류 현황 조사는 시도지사 권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 구조를 보게 되면 시도지사는 지역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 변경이 필요하다면 기본적 물동량, 또 일반적 물류시설 장비, 또 물류산업의 현황 등에 관해서 지역 물류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서 자, 지역 물류 현황 조사도 국가교통조사하고는 중복되면 아니 되겠죠?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건 똑같다고 봐주시면 되고, 자, 시도지사가 한다. 자, 그래서 시도지사는 지역 물류 현황 조사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고 하면 잘못됐다. 또 자료제출 요청이 나옵니다. 이건 다 똑같은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시도지사는 자료제출 요청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 나오죠? 시도지사보다는 약간 아래급인 시장, 군수, 구청장. 또 기업 내지는 우리 물류기업이라든가 지원을 받는 기업 단체 등이 나오겠죠? 자료제출 요청할 수 있고 또 직접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단 이제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시도지사도 지역 물류 현황 조사를 전문 기관에게 위탁해서 수행을 하게 할 수 있다. 지역자가 나오면 다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이를 국장이 한다 그러면 잘못된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지역 물류 현황 조사 요청이 나오죠. 자, 시도지사는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 물류 현황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는 자, 조사 시기 종료 방법 등에 관해서 자, 지침을 작성해서 통보할 수 있다 나오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도지사도 지역 물류 현황 조사를 위해서 조사 지침을 작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조사 지침을 작성해서 일반적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지역 물류 현황 조사를 위해서는 지역 물류 현황 조사 지침을 작성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자, 일반적으로 그 기준점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사 지침을 작성한다. 자, 시도자 때문에 지침을 작성할 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대신 일반적으로 우리 국장이 작성한 조사 지침 뭐죠? 여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따릅니다. 근데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사 지침을 작성해서 통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분들 여러분, 우리 문제 다뤄지기를 두 번 다룬 게, 자, 조사 지침을 작성할 때 있어서 조례가 정하는 바인데요. 그래서 규칙이라고 해서 틀리게 한번 나온 적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통보할 수 있거든요. 통보할 수 없다. 그럼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조 내용이죠. 자, 물류 개선 조치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국장 또는 회장이 나오죠. 자, 현황조사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특정 시설 또는 특정 수단 계획이 국가 물류 기본 계획에 위배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장 회장이 현황조사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현황조사 했는데 말 그대로 국가 물류 기본 계획에 위배가 된다고 판단했다. 아마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럴 때는 자,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선 조치를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계중앙장이 되겠죠. 중앙행정기관장입니다. 또 시도지사입니다. 국장 또는 회장은 일반적으로 현황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하게 되면 그 조사 내용에 의해 가지고 자, 국가 물류 기본 계획 위배가 판단이 된다고, 좀 위배가 판단이 되면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이라든가 내지는 우리 시도지사에게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반적 개선 조치를 하고자 할 때는 협의해야 된다고 나오죠.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또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장이라든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조사를, 즉 개선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나옵니다. 아울러서 자, 개선 요청했는데 관계중앙장이나 시도지사가 그 요청에 이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때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개선 조치 요청을 했는데 자, 중앙장 시도지사가 이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의가 있다. 자, 그럴 때는 자, 조정을 해달라라고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 자, 조정 요청은 누구한테 나와 있죠? 자, 우리 위원회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입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그 개선 조치 사항에 이의가 있다면 조정을 좀 요청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조심할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중앙행정기관장이 시도지사잖아요. 근데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 지역물류정책위원회에 조정 요청한다고 하면 틀린 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의가 있다면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까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물류 현황조사에 관련된 내용하고 아울러서 절차, 또 조사 지침에 관한 것, 또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까지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이번 강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